롯데그룹 창업주 신격호 회장이 별세했다. 신격호 회장이 남긴 유산은 1조 원대. 과연 신격호 시대의 마감은 롯데에 어떤 의미이며 앞으로 투자 전략은 무엇인지 긴급 점검한다. 네, 롯데그룹의 신격호 명예회장의 별세 소식이 어제 갑자기 들려왔죠. 근데 오늘 증시에서 보면요, 롯데그룹주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떤 요인 때문인지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지금 롯데 지주는 4.9%의 상승을, 롯데 하이마트도 상승하고 있는데 정태근 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신격호 회장이 99세, 99세로 이제 생을 마감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뉴스가 화두가 되고 있는 게 그가 남긴 이 유산이거든요. 뭐 1조 원, 지금 조 단위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은 이제 별세를 하셨으니까 이제 그분이 가지고 계신 재산이 이제 상속이 될 거고 증여가 될 건데 그게 또 굴지의 그룹 회장이다 보니까 또 금액이 상당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관심을 좀 가지는 것 같습니다. 1조 원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재산이 상당히 좀 많으세요. 국내도 그렇고 네. 일본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올 1분기 기준으로 일단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국내 상장사 같은 경우에 지금 롯데지주 같은 경우 3.1%, 그리고 롯데칠성 같은 경우 1.3%, 롯데쇼핑 0.9%, 롯데제가 4.48% 정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비상장사인 롯데물산 같은 경우는 6.87%. 그리고 부동산도 좀 많으세요. 인천시 계양구 목상동 골프장 부지가 133만 7,392제곱미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부지 가치가 이제 4,500 정도 된다라고 이제 추산을 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 앞으로 토지 보상금이 풀리게 되면 이 가치가 좀 더 올라갈 거예요. 부동산 시장인가요? 네. 지금 제가 보기엔 아파트 다음에 다시 이제 저는 그 땅이라 생각하거든요. 토지 보상금 풀리게 되면 GTX 때문에 토지 보상금 풀리게 되면 아마 또 땅값이 들썩거릴 거예요. 네. 그럼 이제 땅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마 올해는 좀 웃겠죠? 뭐 그거는 왜고요? 네. 그건 차차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땅 부자예요. 일단 땅 부자고 그리고 일본 쪽에도 지분이 있어요. 그 일본 롯데 지주사인 광윤사의 0.83%, 롯데홀딩스 0.45%, LSI가 1.7%, 롯데 그린서비스 9.2%, 패밀리 10%, 그리고 크리스피 크림 도넛 재팬 비상장 계열사거든요. 여기 네. 20%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상장사보다는 조금 비상장사인지 부동산 쪽으로 지분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이게 한 1조 원 정도 가치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1조 원이라는 그 돈의 가치가 지금 가늠이 되세요, 혹시? 전혀요. 전혀 안 되죠. 네.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요. 하루에 1,000만 원씩 써요. 네. 그러고도 223년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1,000만 원씩 하루에 쓰는데 223년을요? 네, 쓰는데 더 중요한 건 그거 쓰는 동안에도 이자가 붙어서 1조 원에서 아래로 안 떨어져요. 그만큼 큰 돈이에요. 그리고 그 역삼동 가게 되면 역삼역에 스타타워라고 금융파이낸스센터 있잖아요. 네. 그 건물이 1조예요. 그 건물이 지금 그 건물 평가액이 1조 원인데 거기에 고현정 씨가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하여튼 그러니까 그만큼 네. 정말 어마어마한 액수를 갖고 있다는 네.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별세하셨으니까 네. 이게 뭐 자식에게 상속이 되든 이로 인해 세금을 내든 네. 무언가의 처리가 이루어져야 할 텐데 이 남긴 1조 재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상속 분쟁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져요. 그 아버지 때부터 조금 형제의 난이 있었죠. 네, 형제 되게 시끄러운 집, 그 2주 전인가요? 3주 전인가 했던 그 한진처럼 네. 좀 시끄러운 집안이거든요. 네. 그 형제 같은 경우도 신춘호라든지 신준호 씨와 같이 이렇게 의절한 관계도 있고요. 그리고 아시아시피 신동기, 신동주 회장도 있고, 또 지금 사이가 별로 안 좋잖아요. 거기다가 첫째 부인 같은 경우는 잘 모르실 거예요. 첫째 부인이 노순아 씨인데 1951년도에 29살로 별세를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일본으로 넘어가서 지금의 둘째 부인인 시게미스 하츠코라는 부인을 만나셨어요. 만났는데 이분이 소문으로는 일본 외무 대신 딸인가 손녀인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에 되게 그 어찌 보면 정치적으로 조금은 고위급 인사와 좀 결혼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둘째 부인들 사이에서 자식들이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재산을 지금 그 신격호 회장의 재산을 자식들이 한 게 아니라 한정 후견인인 사단법인 선이라는 곳에서 관리를 해왔어요. 선이요? 예, 네. 회사 이름이 선이더라고요. 얼마나 선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회사 관리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 상속세법에 따르면 유언장이 제일 우선순위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언장이 있으면 유언에 따라 상속 절차가 진행이 될 건데 중요한 건 이 유언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신이 올바를 때 기재를 한 건지 아니면 정신이 좀 오락갈 때 한 건지 따라 또 틀려져요. 네. 그러면은 만약에 유언장이 있다면 유언장 때 상속법에 의해서 유언장대로 진행이 되겠지만은 그게 아니라면은 여기서도 지분 싸움이 또 발생이 되겠죠. 그 지분 싸움이 발생되게 되면서 단순 승인, 그러니까 상속을 할 때 단순 승인을 할 건지 한정 승인을 할 건지 거기에 따라서 또 지분을 받는 구조가 또 틀려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상속세법 같은 경우는 효도법이라 그래가지고 똑같이 지분을 이제 나눠요. 나누는데 중요한 건 부인이 두 명 있잖아요. 네. 일본 쪽에 그 하츠코 부인이 있고 그리고 서미경 씨가 있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 지금 사실혼이에요.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사실혼 같은 경우에도 그 법률원이 아니라도 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 분할 청구가 가능해요. 그래가지고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 이제 둘째 부인, 셋째 부인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사실혼 관계를 증빙을 하게 되면서 재산 분할을 이제 가져올 건가. 아마 둘째 부인 같은 경우 별 문제가 없다고 봐지는데 셋째 부인 서미경 씨 지금 화면에 나오죠. 서미경 씨가 그룹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 가족 관계에서도 그렇고 그 부모로서 그러니까 신격호 회장의 처로서 어떤 지위를 인정할 건가가 지금 관건이라 좀 제가 좀 봐줘요. 법적으로요. 네. 네. 그래서 그 법적으로 사실혼 관계를 그래서 그 분쟁이 발생이 될 건데 그래서 지금 서미경 씨 같은 경우에는 호칭이라든지 증인 진술서 같은 증거 입증 자료가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상속세 변호사가 전문적으로 해야 될 일이니까 그 부분들이 알아서 할 거고 그래서 전업주부라든지 경영권 참여라든지 이런 역할에 따라서 또 참작 비율이 또 상해지기 때문에 아마 그 아시겠지만 롯데 같은 경우는 계열사끼리 지분 관계 거물수 너무 복잡하잖아요.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분 이 상속 문제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참 복잡하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저희가 그러면 하나씩 좀 떼어놓고 자세하게 짚어볼게요. 우선 첫 번째로 네. 이 상속과 관련해서 형제, 난 경영권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잖아요. 네네. 어떻게 일어날 것이며 그러면은 롯데그룹주 이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지금은 경영권 분쟁이라서 지분 싸움을 해서 지분을 늘려가고 이런 간단한 논리 때문에 지금 주가가 뛴다라고 보시면 돼요. 서로 이제 지분을 확보할 그렇죠. 테니요. 네. 그리고 지금 우선주가 또 강세를 보이는데 이거는 한진하고 좀 비슷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우호적인 지분을 차지를 하기 위해서 제가 한진 때 세 가지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사모펀드 힘을 빌리는 부분들, 주식담보대출을 받는 방법, 그리고 우선주의 배당을 늘리는 방법. 근데 지출이라든지 어떤 분쟁을 피하게 되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우선주에 대한 배당을 늘려가지고 그 배당금을 통해서 지분을 확보를 하고 상속세 자금을 마련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가장 그룹이라든지 기업 입장에서는 안전한 방법이라 봐져요. 그리고 1조 원이라면은 상속세가 제가 볼 때 참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그래서 호텔 롯데에 대한 상장도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진행이 된다라고 봐요. 예전에 아시겠지만 이건희 회장이 지금 살았는지 죽은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그거를 이제 아시겠지만 이재용 부회장이 상속을 받기 위해서 작업을 했던 게 다들 알다시피 삼성 SDS를 상장을 시켰어요. 네. 상장시키기 위해서 그 IPO 자금으로 상속세를 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신격호 회장이 지금은 별세 하시게 되면 거기에 대한 재산을 뭐 단순 승인을 할지 한정 승인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 단순 승인을 하게 되면 부채까지 다 내가 상속을 받는 거고 한정 승인은 부채를 제외한 일부분만 상속을 받겠다는 네.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분 구조가 제가 볼 때 신동빈이 완전히 확고하게 자리를 잡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 재산이 굳이 신동빈 회장한테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큰 타격은 있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가족들한테 공平관계 가는 게 맞다라고 좀 봐지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그룹 차원에서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 지분 구조도 말씀했지만 상당히 복잡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중요한 건 지금 신동빈 회장 체제가 확고해지게 되면 신동빈한테 가장 유리한 상황인 것만은 무시는 할 수 없다라고 좀 봐지고요. 어쨌든 그 상속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뭐 제 영역은 아니고 이거는 법률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죠. 뭐 상속 전문 변호사라든지 뭐 이혼 전문 변호사라든지 이분들한테 물어보시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확실한 건. 그리고 이와 함께 네. 신격호 회장의 별세와 관련해서 좀 많이 거론되고 있는 이름 중에 하나가 서미경이에요. 네네. 앞서 언급해 주셨죠. 지금 38살 차이의 셋째 부인이라고 하는데 네. 갖고 있는 걸 보니까요. 뭐 영화관 매점 사업권을 네. 자신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 그리고 장녀가 갖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네. 있던데요. 유원실업, 유기개발은 어떤 기업이에요? 지금 일단은 그 셋째 부인 같은 경우 서미경 씨 같은 경우에 지금 한 수천억 정도
지금 신격호한테 재산을 일단 증여를 받았다는 얘기가 지금 통설이에요. 그래서 그게 있고 지금 서미경 씨하고 사이에서 난 딸인 신유 씨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롯데호텔 고문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명예직이기 때문에 돈은 들어오지만은 어떤 그 경영적인 어떤 참여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자금적인 돈적인 부분들은 확보를 좀 한다고 좀 봐지는데 아시다시피 서미경 씨 같은 경우 미스 롯데 출신으로서 연예 활동하다가 1981년도에 은퇴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CF 같은 경우는 상당히 되게 유명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배우로서 보게 되면 주연보다는 조연급의 상당히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각되는 인물은 아니었는데 그래서 그 어쨌든 이렇게 연예 활동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면서 은퇴를 했고 그러면서 지금 유원실업이라든지 위기개발이라는 기업을 현재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말씀하셨듯이 유원실업 같은 경우는 롯데시네마에 있는 매점 사업에 대한 운영권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2015년도에 롯데 그 시네마의 매점 사업 운영을 뺏겼어요. 박탈당했어요. 근데 박탈당했는데 그 당시가 신동빈 회장하고 신동주 회장이 형제의 난이라고 그 시점이었거든요. 그 시점에 특혜 논란이 일어나게 되면서 거래가 중단되면서 지금 경영난에 빠져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롯데숍 가지고 있는 롯데쇼핑 지분을 팔고 그런 상황까지 간 거고요. 그리고 유기개발은 그냥 임대업자입니다. 그 찾아보니까 부동산 임대업으로 등록이 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으로 등록이 돼가지고 서문경하고 신유미 씨가 지금 현재 운영하는 법인으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고 지금 그리고 그래서 이 유기개발이라는 그 유기개발이라는 게 유원개발. 네. 유기개발이에요. 유원 실업하고 네. 유기개발인데 네. 이게 유원개발이라 그러고 유기개발이라 그러는데 보통 유기빌딩에 있어갖고 유기개발이라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건물 12층에서 15층까지 4층을 현재 롯데 엑셀레이터가 2010년 2월 달부터 임차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인 파이프라인 수입을 갖고 가고 있더라고요. 임대 수익을.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져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 신격호 회장이 네. 이 그 셋째 부인한테 조금 부족하지 않을 정도의 어떤 돈을 가져갈 수 있는 자금줄을 제가 보기엔 만들어 준 것 같아요. 이미요. 네, 네. 만들어줬는데 신격호 회장이 그러니까 신격호 회장이란다. 신동주 회장하고 신동빈 회장이 둘이 싸움을 하게 되면서 제가 볼 때는 셋째 부인을 엄마로서 인정을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형제한테 유원실업에 대한 어떤 그 유원실업이 가지고 있던 롯데시네마라든지 롯데백화점이 롯데호텔 가지고 있는 그 식용유 사업을 다 박탈시켜 버렸거든요. 그래서 소공동이라든지 잠실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냉면 전문점하고 그다음에 커피하고 또 하나 뭐가 있지? 까먹어버렸네요. 매점? 매점 말고요. 그 냉면하고요. 네. 그다음에 커피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좀 기억이 안 나요. 요 사업권이 있거든요. 네. 이거를 지금 소공동으로 잠시 빼버렸어요. 그래서 전 롯데 쪽으로 이 사업권을 다 뺀다는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유원실업 같은 경우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지고 유기개발은 아마 롯데 엑셀레이터까지 빠지게 되면은 롯데와 연관성 거의 없어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재산을 좀 차치하고 봤을 때 추후에 롯데그룹주의 행보를 마지막으로 좀 이야기해 볼게요. 네. 앞서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했던 방법 중에 하나 또 다른 상장 이야기하셨잖아요. 롯데호텔의 상장도 그럼 진행이 될 것인지 네. 롯데그룹사의 지금 실적이라던가 현 점수는 어때요? 지금 뭐 솔직히 실적은 좋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네. 근데 롯데 그룹사 전반적으로 다 그래요, 지금. 롯데케미칼도 그렇고, 롯데쇼핑도 그렇고, 롯데푸드, 롯데칠성, 롯데지주, 다 그렇고, 롯데호텔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속대표 일자면 평균치는 다예요. 평균치는 다 하는데, 우리가 기업 실적 같은 경우는 우상향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호텔 롯데 같은 경우에는 그 일본계 회사가 지금 지분을 99%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금들이 다 일본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발생된 이익 같은 경우에는 국내 재투자가 되고 있고 배당금 정도만 이제 일본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장 완료가 되게 되면 신동빈 회장이 이 호텔 롯데에 대한 국내 지분을 늘려가지고 일본 그 지분을 50% 아래쪽으로 떨어뜨려가지고 국내 회사로 만드는 게 이제 목표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속세 자금이란지 이런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호텔 롯데에 대해서 상장 진행을 할 거고 어쨌든 최순실 사태로 인해서 뭐 좀 안 좋은 그 오너 리스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해소가 됐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이런 그 상장이란지 지배구조 확립이란지 이런 부분 진행이 되게 되면서 조금 신동주 씨가 제가 볼 때는 낙동강 오려야 될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봐지네요. 네. 이렇게 명예회장의 별세 소식으로 롯데 그 가가 어떤 변화를 맞게 될지 오늘 정태근 팀장님이 공부 준비를 많이 해오셨어요. 머리 아파 죽지 않았어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